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이 된 시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어머니들은 악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제 어머님은 그저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바보같이 착한 분으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섣부른 결혼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술에 취하면 변에 어디든 물건을 파손하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막아주려 하셨지만 어머님은 저를 지지해주며 함께 버텼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물건을 피해가면서 밤새도록 안아주고 다친 곳에 파스를 붙여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저를 지지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교훈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이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첫째 손가락에 맞았을 때 정말 큰일이네요. 아, 왜 등으로 막았어요? 여기에 상처 크림을 바르고 아이 참 여기는 벌써 멍이 들었네요. 이쪽에 붕대를 감겨드릴게요. 여기는 어떠세요? 이쪽도 아파 보이네요. 내일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얼굴에 힘이 나면 어쩌지? 저런 놈은 어떻게 내버려 두었나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내 업보야.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았던 상처가 지금이라서 그런가 봐요. 술을 마시고 무찌르고 난 후에 응어리가 풀릴까 싶어서 견뎌왔어요. 그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벌 받아야 해요. 엄마는 거친 아버지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처럼 아파하는 손가락이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버티게 된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과 그 행동을 배운 자식을 보면서 그 마음이에요. 다들 제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술에 취하면 미쳐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이름은 시아버지였어요. 명예를 지키던 시아버지의 뒷면엔 무자비하고 엉뚱한 자가 있었어요. 남편을 비난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혹했어요. 당하는 상황에 노출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심정으로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전부 자신의 탓이라며 견디고 계셨던 것이에요. 저는 어머니께 함께 도망가서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를 알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 살 수 있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버릴 수 없어. 내가 너를 떠나 다니는 건 성패와는 무관한 문제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이거든. 어머니는 나를 두고서 혼자 도망가는 일 없게 할 거였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엄마는 직면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도망치면 결국 추락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나는 그 자리에서 지쳐있는 나스러진 곤이고 엄마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말했어요. 계산가리는 나서 내게 던지고 삶이라 할 수 없어. 나는 이곳에서 떠나기 전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들이 날 아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술을 마시면 한숨이 터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도 언니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괜찮은데 너도 동행하려 하지 마세요. 사실 나의 양부모의 사연을 알고 자랐어요. 부모의 사랑과 정을 양모가 제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친부모만큼 나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친엄마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분을 떠나 혼자 남겨두고 도망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어머니를 방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녀를 보호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짐을 싸놓고 도망가도록 만들었어요. 자식아, 빨리 떠나. 아빠가 술을 마셔 온 것 같아. 너가 취해서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돈이 필요하면 연락해. 돌아오고 싶으면 짐을 싸서 그녀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그때 떠나던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다가가며 어머니, 혼자 어떻게 가세요?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부탁합니다. 제게도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저만 남기고 가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잠들면 이혼 서류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당신에게 보내줄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 나와 같이 매우 힘든 시어머니 말고 당당하고 강인하며 멋진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낳아주는 것 말고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해요. 나는 단호하게 짐가방을 싸서 떠나도록 했고 그 자리를 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남을 꾸미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단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둔 채로 혼자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이혼 후에도 한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 집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아들이 맨날 난폭하게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면서 잠을 줄 수 없었거든요.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큰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112에 익명으로 신고했어요. 가끔은 집 앞을 서성이면 익숙한 남편의 모습이 보인다 해도 형체만 보면 술에 취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했죠. 어떤 날은 다행히 조용히 집에 들어가져서 편히 자는 날도 있었고, 하지만 때로는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서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을 경찰서로 보내는 일은 언제나 나 혼자서 하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무사히 지내길 바랐습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갚을 길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단절되어 있던 경력을 다시 쌓고 가능하다면 어머님을 모셔오겠다는 목표였죠. 그래서 저는 앞만 보고 살았어요. 주변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결혼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지인들은 가끔가다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어 하거나 누군가 만날 생각 없느냐는 가벼운 질문들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난폭적인 술 주정뱅이의 남편과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남자라면 그저 불신하게 되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자라는 동물 자체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어요. 그렇게 경주마처럼 미친 듯이 돈만 벌며 살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님이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계시지 않더랍니다. 저 모르게 이사를 가신 건지 뭔지 억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빨리 찾아뵐 걸 번듯하게 나타나 어머님을 모셔가고 싶었지만 제가 한 발 늦은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셨죠.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막막하면서도 더 이상 악착같이 살아가던 인생의 목표가 하나 사라진 느낌이었고 무기력한 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 여겨졌던 유일한 존재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간의 연결은 그냥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문자 메시지로 입금 알림이 왔는데 이상하게도 월급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일이 없는데도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14년 만에 듣는 전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예전에 연락이 두절된 채로 연락처 목록에 남겨둔 전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놀랍게도 답장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전혀 받지 않으셨던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왜 제가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이사를 가셨다고 하던데요. 건강은 어떠세요? 별일 없으신가요? 그렇게 연락을 무시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잘 살 것 같아서 보내주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난 이 돈이 필요 없어요. 이미 14년이나 지났고 나는 그 일을 잊었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돈은 다시 가져가세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우리 어머님과 함께 오붓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돈은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좋으면 됐어요. 내가 어떻게 내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 일을 잊었다고 해도 정말로 잊었을까요? 나는 어떻게 그 일을 잊고 살 수 있겠어요?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갖고 있었어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세월을 차분히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아픈 일들이 지나가면서 잃어버렸던 어머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어머님은 먼저 건강하다며 안심하라며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에 조만간 옮기실 예정이라며 말씀하시고 이사를 하면 보자고 달래주셨어요. 저도 어린아이처럼 혼내어 주시는 단호한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섰고 주소를 알려달라며 꼬박꼬박 말해도 답변을 듣지 않아서 그냥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나서는 거의 매일 같이 한 번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주신 날이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먼저 전화를 걸어주셨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바로 받아주었는데 전화를 받은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여보세요. 한미자 환자의 보호자이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 병원입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관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고 대답으로 저는 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건 아닌데 병원에 어떤 일로 가셨어요? 하니 알고 있지 못했어요. 어머님께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신 지 꽤 되셨는데요. 지금 사라지신 지 몇 시간이나 된 것 같아요. 하자 환자 앞뒤 교대가 한인데 네, 암 말기 환자 공간이에요. 제 어머님이세요. 라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환자가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위험하다고 해서 돌아다닐 때도 없을 텐데요. 알려주세요. 고생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죠? 병원 주소 빨리 알려주세요. 바로 가겠어요. 참으로 뜻밖의 사태입니다. 갑상선암이라니 말기까지 더해져서 심장이 떨리는데 버티고 어느새 발이 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께서 갑자기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입금까지 해주셨나 봐요. 집 주소도 안 알려주시고 뒤에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구나. 생을 다하실 때도 죄송함은 계속 남아서 마지막까지 제 생각을 해주시는 엄마의 마음이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 원망이 생겼어요. 걱정되면서 시어머니께서 계시다던 병실 주소를 받고 달려갔더니 이미 병실로 돌아가신 모습을 마주쳤어요. 비타민 D가 잘 드는 병실에서 가족이나 간병인이 있는데 주변에 한 명도 없는 외로운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14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살이 많이 빠지고 수척한 몰골이었어요. 갑상선 암세포가 목 한쪽에서 점차 커져서요. 홍마님은 내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마른 몸이면 상단되게 커 보였어요. 어머님의 모습을 마주하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아까 내가 여기를 어떻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에 와서 찾아왔어? 제가 어머님 목소리 듣고 모를까 봐서였어요. 갑자기 돌아가실 분처럼 땅을 정리하시고 돈을 보내시고 그러다가 말없이 소식 없이 이렇게 제 곁에서 떠나가실 생각이셨어요. 14년간의 서운함이 몰려와 감정이 벅차 올라왔어요. 그때 그렇게 다급하게 내쫓다시피 저를 보내셔놓고 그 후로 제 연락 한 번 받아주지 않더니 잘 지내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잘 지내시는 거야? 연락이라도 받아주시지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시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좀 더 빨리 알고 병원으로 모셔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가, 미안하다. 다니어주고 아픈 몸을 끌고 너에게 연락해봤자 나는 짐만 되겠니? 망나니 같은 아들 같은 존재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미 줬는데 그런 내게 어떻게 찾아가니까? 제가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으시다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주시라고 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딸처럼 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연락 끊어내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셔요.
내가 나를 친오미처럼 생각한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어. 어떻게 또다시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 사람을 잃는 상처 한 번에도 찢어지듯이 아픈데 그 상처를 어떻게 내가 또 주는 거야? 못 본 척하고 떠나. 돌아가서 내 인생을 살아. 오늘 나 본 것도 있고, 아니야, 저 안 갈 거야. 다시는 어머니를 두고 안 갈 거야.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주신 500만 원이 있잖아. 저 그 돈은 간병인 고용한 거로 생각하고 빚을 갚으려고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공짜로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어머니를 뵈러 왔을 때는 보호자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깊게까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을 리 없었어. 당장 알지 못했던 어머님의 암 진단에 대한 사실만으로도 상황을 파악하기 벅찼고 대체 병실 밖으로 어디로 사라졌는지 걱정했으니까. 간병인이나 가족 없이 외로운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무 대비 없이 마주친 어머님의 외로운 모습에 이미 마음이 찢겨버렸어. 병실에서 홀로 우울한 어머님을 보자마자 그 말이 절로 나왔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돌리고 눈물만을 훔치셨어. 어머니가 암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나이가 있어 항암 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몇몇 호전이 있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이 아팠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프지 않았고 불편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 옆에 이상한 덩어리가 있음을 느꼈고 크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을 방문해보니 그것은 암세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항암 치료를 시도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항암 치료로도 어느 정도 치료 가능하다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나이에는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도 빠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했고 그 후에 항암 치료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미 60대 중반이셨습니다. 병원에는 왜 치료를 받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아빠는 어머니가 아프기 싫어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도 어느 정도 호전이 있었고 사실상 완치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발했어요. 그때는 이미 온몸에 전이 된 이후였어요. 사실상 말기였죠. 항암 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럴 기운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고 힘들게 치료를 받다가 죽을 것이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갑자기 암세포가 다시 전이되어 온몸을 퍼지고 있었고 약물 치료로도 역부족이었고 항암 치료도 나이 드신 분이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어머님은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리를 시작했고 어머님이 살아계신 덕분에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찾아왔어요. 어머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어머님을 잃을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돌아가시는 길을 따를 수 없고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게 참으로 싫습니다. 단지 그날 같이 있어주는 건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보니 나는 마지막이 얼마나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모른 채 가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저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눈을 감을 때까지 옆에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매일 병원을 오가며 어머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회사 앞에서 요거 팔길래 맛을 보라고 가져왔어요. 매일 이렇게 일찍 퇴근해도 돼요? 회사 안에서는 눈치 안 보여요. 무엇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돼 온 거죠. 이 정도는 눈치 없어도 하나요? 엄마, 이거 드세요. 당신이 입원한 날부터 혼자였던 어머님이 갑자기 옆에 서글서글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병실에 있던 환자들도 궁금한 눈총을 피할 수 없었어요. 아이고, 여기는 보호자가 없나 봐요.
가슴이 뭉클하며 내리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매력적이고 따뜻한 딸이 계셨어요. 그래, 그렇게 이제서야 나타났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며 조금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누가 봐도 그렇죠. 예쁘게 남자와 여자 둘째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아팠을 것이지. 우리 딸은 아까워서 아무도 못 얻게 해드린다. 그래서 다들 소심하게 대하지 말아달라며 그러고 14년 전 저를 차갑게 대하던 분은 쟤를 어머니로 불러주셨다. 따뜻한 배려를 받는 모습이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나 사랑을 받던 어머니가 혼자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가 눈을 감은 그 순간까지 곁에 있겠다는 다짐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봤어요. 함께 보내는 소중한 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욱 더 접히더라고요. 서로의 인연과 함께한 순간들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나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과거의 일은 묻지 않았어요. 그런 대화가 훨씬 더 많았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기에 시간이 모자랄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다. 그때부터 떠나시기 전에 무슨 직감이라도 가셨는지 그 모습이 난생 처음이었다. 그만해요. 사실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첫째 아들이라면서 올 리가 없는 게 당연하고 둘째도 사이가 안 좋아졌겠지. 그래서 나 혼자 계속 살아야 했어? 내가 병 걸려 욕하고 원망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지내면서 아들이 좀 살아갈 줄 알았지? 마음속의 갈등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 그래서 기다렸어. 내가 어머니니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고 너는 사랑한 가족을 위해 기다리는 것일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이미 마음을 바꾼 상태였고 기다리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떠났지만 너무하지 않았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관계 올려고 노력했지만 어디 한계가 있는 법이고 일부러 나한테 책임을 돌리려 해서 친척들이 나타났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결국 제 이름 도박했다거나 친척들 돈을 낚아먹었다 거짓말이 피어나더라고. 내가 이를 밀려서 모든 사고들을 만들었다. 자신에게도 형편없이 살 수 있다면 망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 어머니한테 그런 행태를 해가면서 고통 주었니? 술주정뱅이라는 큰아들이 하는 얘기를 믿는 사람들도 있던 거야?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뒤 돌리며 척하면서 다니면서 그 학대는 잘하는 모양이다. 어느새 치매에 걸려 늙은이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모두가 등 돌렸다. 내가 죽어도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어머니, 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그랬는지 도련님이나 친척들도 모른다는 거야? 벌어진 일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우리 가족과 날 버렸다면 큰아들 흠이란 미안하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술을 마시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어. 그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를 그래도 아들로 키워줬어. 시어머니는 머리를 저래저래 처묵이셨다. 아들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너무 이해해주고 너무 신경 쓴 것이 문제였나. 이 연병한 일로 인해 해탈했다. 그들의 소원을 실현해줘야 하지 않을까? 완력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상처를 주다니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의 상황을 한국어로 다시 써볼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혹독하고 사람답지 않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는 14년 전보다 더 힘들게 살아오셨는데도 너무 분개하지 마세요. 그 뒤로 아들 포함 전체를 다 끊고 혼자 남겨두니 마음이 변하더군요.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나를 마치 불사신처럼 취급해 그렇게 한 건지 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려 한 건지 허무하긴 해도 후회는 없어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마음은 편할 겁니다. 어머님은 점점 병과 뼈 이상하게 바뀌셨어요. 병이 들 사람처럼 보였는데도 더욱 쇠약해지셔서 결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럴수록 어머님은 더욱 그리워졌고 애틋했어요.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너 없이는 외롭지 않았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도록 해줘서 감사해요. 어머니를 위한 어떤 일도 원하지 않아요. 자식과 남편이 없어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넌 행운이야. 내가 내게 내려준 선물 같은 느낌이야. 내 새끼와도 같아. 그런데 나도 그래? 이거 다 알고 있어? 처음으로 며느리로 만나면서부터 당신처럼 생각했다는 거려.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엄마가 되어주신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제가 없어도 이제까지의 삶처럼 용기 있고 확신 있게 잘할 거예요. 많은 남자들을 믿지 못하고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말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삶이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몇 배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의 행복까지도 경험해 보기를 바라셨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죽은 뒤에도 자식들이나 친척들한테 연락 말라고 했어요. 나 조용히 하고 싶어요. 제가 보고 싶은 사람만 눈에 담아가고 싶어요. 14년 전에도 놓으라고 하셨지만 놓지 못하셨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대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혼자서 처리해야 했고요. 텅 빈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 어머님 사진만을 쳐다봤어요. 아무도 오지 않고 조문하는 사람도 없는 적막한 장례식장에서 머뭇거리며 어머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혼자 있는 듯한 안편에서 한 사람이 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을 때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조용히 주문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자 입을 벌렸고 처음 뵙겠습니다. 명함부터 받아주세요. 어머니와 아버님의 사업 시절부터 전담으로 일을 처리해온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재산 및 상속 문제를 전적으로 맡아왔습니다. 그 남성분께서는 어머님의 예전 변호사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척 미안한 일을 못 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님의 부탁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며 말씀하시고 어머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며칠 전 결정하신 것이니 잘 받아들이세요. 어머님께서는 아파트 한 채와 재산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으며 어머님께서도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나 아파트를 내어주신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아버님께서 아프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애초에 어머님께서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요. 얼마 전에는 제게 500만 원이라고 보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하셨어요. 사람 착각하신 게 아니세요. 저는 어머님의 딸이 아니고 며느리예요. 그것도 이미 이혼한 관계이고요. 아니요. 작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500만 원을 넘겨주셨다고 하신 며느님께 남기고 싶으시다고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난이만 아니라면은 이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현금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합치면 5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50억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갖고 계시고 쓰지 않으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 돈은 어머님 대신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머님의 앞으로 남기고 가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이 자식들에게 잘못된 기분이라며 살아생전에 결코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자식들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제가 받는다니요. 아버님께서 이미 돌아가실 때 첫째, 둘째 아들들에게 부여된 재산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것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들에게 남은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전 남편에게 돈을 쓰는 것으로 자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은 재산의 규모를 보면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족한 자녀들을 보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좋은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저 소박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의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처 청구하지 못했던 일을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소원을 전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가정폭력을 당했던 일을 얘기해 주었으며 배당권과 관련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소송이 아니라 합의 이혼을 선택한 것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산 중 일부는 아들과 싸움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유저는 좋은 인연을 맺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 한 통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오셔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해주신 증거들도 잘 보관해두고 계시니 제가 정리하면 한번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은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유언 덕분에 제게 인생의 상처를 해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4년 전 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해 주신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연을 마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처를 처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어머님을 다시 만난 후로 아직도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싸우기로 결심한 당신, 아주 당당해 보입니다. 함께 준비한 소송이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나는 마을 곳곳을 지나가면서 항상 내 눈에 띄는 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언제나 눈에 띄곤 했죠. 그럴 때면 언제나 엄마께 이야기했죠. 엄마, 제 꿈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오는 거야? 제일 먼저 어둠니 집에 돌아갈 테니까 기다려줘 그랬어요. 엄마는 제가 꿈꾸던 것을 아마 잊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어머니가 그 집을 선물로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린 후에야 그 돈을 쓰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아파트에 들어서고 나니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신 듯한 느낌이 들어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장례식을 마친 후 변호사님 명함 속 주소로 찾아갔더니 이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소송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그냥 전 남편을 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무기력하고 바보같이 당하다 도망치기만 했던 지난날의 바보 같은 죄가 이제는 그 일을 마주하고 싸우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서 큰 힘이 되더군요. 그러니 소송에서도 꼭 이겨서 망나니 같은 놈도 죄값 치르게 해줄 수 있도록 온 힘 다해 싸울 생각이에요. 법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정 싸움을 하면서 본인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마저도 자기 엿보니 당해도 싸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전 남편에게서 도망쳐 홀로 섰을 때에도 기쁘긴 했지만 홀로 놔두고 온 어머님이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 한편을 늘 불편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알터니를 빼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꽤나 힘들다는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으면서 편안하다니요. 그래도 이제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전 남편과 잘 싸워 끝내 그놈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릴 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으며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마음을 끝까지 감싸주시기 위해 자기 상처까지 곁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 마음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제 소송에서 성공을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 소송에서 처음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처럼 제 옆에 있어준 속에 후회는 없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